청취자 여러분, 혈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혈압 낮으면 좋은 거 아닌가? 높으면 머리 아픈 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 자료를 바탕으로 이 고혈압에 대한 오해들 좀 확실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저혈압은 병이다. 아니면 고혈압은 증상이 있겠지. 이렇게요. 근데 사실 고혈압은 아시겠지만 소리 없는 살인자잖아요. 증상 없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오해부터 얘기해볼까요? 저혈압은 병이다. 이거요? 혈압 낮다고 걱정하는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교수님 설명 들어보면 평소 혈압이 한 100에 60, 이 정도로 좀 낮다고 해서 그게 꼭 병은 아니래요. 오히려 뭐랄까, 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그런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오히려 건강 신호일 수도 있다. 네, 진짜 의학적으로 문제 삼는 저혈압은 자세 바꿀 때 혈압이 확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뭐 쇼크 상태라든지 좀 특별한 경우들이고요. 그러고 보니 젊을 때 저혈압이라고 들었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고혈압 진단받고 막 놀라시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꽤 흔합니다. 젊을 땐 괜찮았는데 하고 당황하시죠. 자, 그럼 반대로 고혈압은 왜 문제일까요? 이게 증상도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혈압 자체는 꼭 필요해요. 뇌에 피를 보내야 하니까요. 그 기린이 목이 엄청 길잖아요. 네네. 그래서 혈압이 막 280에 160 이렇게 높대요. 머리까지 피를 올려 보내려면 그 정도 압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사람한테는 이 압력이 계속 높으면 혈관이 못 버텨요. 서서히 손상되는 거죠. 특히 뇌혈관징에 약한 부위가 있거든요. 아, 약한 부위요? 네, 뭐 기저핵 같은 곳이 압력을 많이 받는데 거기가 터지면 뇌출혈, 막히면 뇌경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진짜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은 거고요.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아, 증상이 없으니까 더 위험하네요. 그럼 원인은 뭔가요? 고혈압은 대부분 원인을 딱 집어 말하기 어렵다던데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90% 이상이 본태성 고혈압인데 이게 또 중년층하고 노년층하고 양상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중년층은 주로 아래 혈압, 그러니까 이완기 혈압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건 좀 스트레스나 긴장 때문에 교감신경이 계속 흥분 상태인 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뭐랄까, 매일 눈앞에 호랑이가 있는 것처럼 몸이 계속 긴장하는 거죠. 아, 계속 전투 태세인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노년층은 위혈압, 수축기 혈압이 주로 높아지고 위아래 혈압 차이, 이걸 맥압이라고 하는데 이게 커져요. 이건 혈관 자체가 늙어서 딱딱해지는 거, 동맥경화 때문인 경우가 많죠. 구조적인 변화예요. 그럼 소금 많이 먹는 건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요? 직접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짜게 먹으면 교감신경을 자극할 수 있어서 혈압 조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는데 증상 문제요. 이게 제일 큰 오해 같아요. 뒷목 뻐근하다, 머리 아프다. 그럼 나 혈압 올랐나 봐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교수님 말씀은 99%는 증상이 없다. 이게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네, 99%요. 그러니까 두통이나 뭐 목 통증 같은 건 오히려 그런 통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봐야 해요. 정말 혈압이 너무 높아서 머리가 아플 정도다? 그건 이미 뇌출혈 같은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와, 그럼 증상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정확한 혈압 측정입니다. 맞아요. 병원 가면 긴장해서 혈압 높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100의 고혈압이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재는 가정 혈압이 중요해요. 가정 혈압 어떻게 재는 게 좋은가요? 일단 편안한 상태에서 매일 좀 비슷한 시간에 재는 게 좋고요. 조용한 데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팔이랑 심장 높이 맞춰서 재세요. 그리고 팁 하나 드리면 처음 잰 값은 좀 버리고요. 두 번째 측정한 값을 기록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해요. 오, 첫 값은 버리고 두 번째부터. 기준은요? 얼마부터 고혈압인가요? 우리나라 기준은 지금 140에 90, 140,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미국 기준 130, 80보다는 조금 높죠. 그렇군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아까 중년층, 노년층 원인이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치료도 다른가요?
네, 접근이 좀 달라요. 중년층은 기능적인 문제, 그러니까 교감신경 항진 같은 게 원인인 경우가 많아서 체중 줄이고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이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조절되거나 약을 끝낸 경우도 있어요. 오, 약 없이도 가능할 수 있군요. 최근 혈관 노화, 이게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평생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약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뭐 혈관을 넓혀주는 약, 심장을 좀 진정시키는 약, 몸에 물 빼는 이뇨제, 종류가 많은데 보통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약 A타입이 부작용이 좀 적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의사가 환자 상태 봐서 잘 골라 처방하죠. 합병증이 있으면 또 다르다고요? 아, 네. 만약에 이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이 생겼던 분이라면 목표 혈압을 더 낮게 130에 80 미만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고요. 아, 정말 알아야 할 게 많네요. 정리해보면 고혈압은 증상은 거의 없지만 우리 목, 특히 뇌나 심장에 조용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증상 없어 이렇게 안심하지 말고 집에서 꾸준히 혈압 재면서 내 상태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거네요. 정확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몸은 이미 혈압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주 조용하게요. 이제 그 신호에 귀 기울일 준비 되셨나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또 궁금해진 점은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